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이강인의 토트넘 링크스리 뜨자 다들 물 만난 고기처럼 이강인의 토트넘 행위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축구 신하 개인적 생각은 이강인이 토트넘만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리메라 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일단 차치하고, 프리미어리그로 이강인이 간다면 가장 베스트 팀은 맨시티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뉴캐슬이나 아스톤빌라로 가는 게 토트넘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이강인이 토트넘으로 가는 경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토트넘에서 뛰게 될 경우 손흥민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 출전의 빈도라든지 동료 선수들과의 인간관계 등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상당할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관계, 즉 토트넘의 베테랑인 손흥민이 루키인 이강인을 소위 보살피는 그런 그림은 자칫 이강인에게는 치명적인 해악 요소가 될 수 있고, 손흥민 역시 이런 시각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될 것입니다. 즉 이강인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으로 탁월한 경기력을 펼칠 때 그 후광으로 손흥민의 역할이 작용한다는 인식은 오히려 이강인의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경기 출전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등의 이강인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질 때면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고스란히 이강인의 노력과 활약에 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손흥민의 영향력의 결과라고 불필요하게 왜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소 전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질적인 문화인 인맥 중시의 이런 관점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성장하고 그 문화와 인간관계에 익숙한 이강인으로서는 오히려 낯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태권도 사범이신 이강인의 부친의 교육과 영향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럽 축구 무대라고 하는 황량하고 거친 필드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온 이강인으로서는 손흥민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이런 팬들의 시선과 기대감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강인이 토트넘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손흥민이 이강인을 리드하고 스포트하는 그런 관계와 상황은 기대를 하지 말고 이강인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예를 들면서 토트넘은 이강인의 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는 예상들이 있고, 이런 예상을 이유로 이강인의 토트넘 행을 바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급박한 문제가 아니고, 이전 대표팀 감독이었던 벤투와는 달리 현 감독인 클린스만은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 그리고 대표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아시안컵 대회와 아시안게임 등에서 얼마든지 이강인이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군 문제에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만 27세까지는 5년 정도 남아있는데, 만약 다음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뛴다고 해도 그때까지 토트넘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는 토트넘이 이강인의 군 문제 해결에 있어 우호적일 거라는 기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토트넘에서 같이 뛰게 되는 경우 위기가 없을 가장 큰 이점은 대표팀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나 같이 훈련하고 또 실전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집되어 발을 맞추는 경우보다는 월등하게 두 선수의 케미 플레이와 시너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이 대표팀 공격의 핵인 손흥민과 이강인이 토트넘에서 함께 생활할 때 그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만약 이강인이 다음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뛰게 된다고 해도 토트넘 생활을 최장 3년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면 손흥민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손흥민이 전성기 폼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되는데, 손흥민이 그때까지 토트넘에서 이강인과 함께 뛰게 된다면 이강인이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손흥민에 의해서 익히 보았듯이 전성기를 토트넘이라고 하는 다소 이상한 구단에서 보내어야 하는 손흥민 토트넘 탈출 시즌2가 전개될 위험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강인이 토트넘에서 생활을 끝내고 이적을 한다고 해도 레비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적 관련 비즈니스 행태로 볼 때 이강인이 슈퍼스타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강인의 행보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케인에 의해서 보듯이 맨시티, 맨유, 리버풀, 아스널, 그리고 첼시 등 이른바 토트넘이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자부하는 이들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에게는 이강인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이강인이 토트넘 생활을 끝낸 후에 프리미어리그 명문 빅클럽으로 이적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만약 나는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 대부분 및 전성기를 보낼 거라고 마음을 먹고 간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가정은 비현실적이고 또 이강인의 역량으로 보아서는 향후 유럽 최고의 빅클럽으로 이적하여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 가장 규모가 큰 리그인 프리미어리그는 이강인의 선택 옵션에서 거의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프리미어리그로 간다면 맨시티가 아직은 기회가 닿지 않는다고 하면 토트넘이 아니라 뉴캐슬, 아스톤빌라 등으로 가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증명한 다음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등의 명문 빅클럽으로 이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손흥민을 통해서 아시아 마케팅에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는 레비가 이강인을 같은 목적으로 영입하여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강인의 토트넘 탈출은 손흥민에 의해서 보듯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이런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짠 주급으로 유명한데 이강인 역시 이런 주급 체계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을 것이고 그 기준이 손흥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손흥민이 케인의 주급으로 인해 큰 폭의 주급 인상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강인 역시 손흥민 등의 주급을 기준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짠 주급에다가 상승분도 항상 일정한 제약이 따라다니는 그런 주급 체계를 가진 토트넘에 이강인이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다음 시즌부터 이끌고 갈 정식 감독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역시 이강인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인 감독이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영입하고 개막 전부터 이강인을 선발 주전으로 기용하는 경우라면 최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인 감독은 새로운 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초기에는 팀의 기존 선수들과 특히 베테랑 선수들에게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무지막지하게 전술을 갈아엎어서 손흥민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했던 콘테조차도 지난 시즌 중에 부임한 이후로 토트넘의 베테랑인 손흥민에게 의존하는 공격 전술을 펼쳤고 그 결과 리그 4위를 달성하는 망외의 성적을 일궈내었습니다. 이런 예스 보듯이 토트넘의 차기 신인 감독은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는 토트넘의 기존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중용하는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강인이 주로 선발로 중용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를 보면 들리는 바에 따르면 감독인 시메오네가 이강인을 적극 원하고 있다고 하고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 역시 이강인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단에서는 이강인이 시즌 초반부터 감독의 공격 전술의 핵심이 되어서 주전 선발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구단을 뒤로 하고 새로운 감독이 어떤 성향의 누가 되는가 하는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또 그 감독과 이강인의 궁합이 어떨지 불투명한 토트넘으로 이강인이 갈 특별한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케인과 다이어 그리고 지금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스킵 등의 예스 보듯이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중에는 소위 잉글랜드 뽕이 가장 심한 구단 중에 하나가 바로 토트넘이라는 사실 역시 이강인이 토트넘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지난번 크리스탈 팰리스전 경기에서 케인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하자 케인을 MOM으로 선정하면서 반대로 메이슨의 전술적 요구로 인해 수비에 중점을 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손흥민에게는 팀 내 최저 평점을 퍼부어대었던 영국 매체들의 행태에서 다시 확인되듯이 이강인 역시 조금만 부진한 경기를 보인다면 가차없이 이런 방식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강인이 토트넘으로 이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뛴다면 맨시티가 가장 적합한 팀이고 맨시티에서는 당장 주전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 출전 시간이 늘어나는 등 조금만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이강인은 스스로 자신이 왜 맨시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인가를 충분히 증명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신화의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의 모두가 이강인의 단점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비난에 가까운 비판으로 이강인을 국대로 선발하지 않고 있었던 벤투의 시각과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축구신화는 부단히 이강인의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역량을 강조하면서 이강인의 대표팀 선발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슬아슬하게 대표팀에 선발된 이강인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길지 않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벤투를 2번씩이나 살려주면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프리메라 리가에서도 꾸준히 출전 시간이 보장되면서 이강인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였고 이윽고는 프리메라 리가 올 시즌 선수 후보에까지 올라 있습니다. 사실 이강인이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벤투의 대표팀에서라도 조기에 선발되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보다 이른 시간에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도 있었고, 그랬다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성적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이강인은 토트넘만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 나폴리에서 세리아 우승을 맛본 언돈벨레 예스도 보듯이 토트넘을 떠나서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모두가 속속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는 사실은 속된 말로 한마디로 토트넘이 얼마나 재수가 없는 팀인지를 시사하고 있고, 그런 토트넘을 정말 우아하게가 아니라 우악스럽게 경영하고 있는 레비에 대한 일종의 저주라고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강인 선수 남은 시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이번 여름에는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스프라이징한 이적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다음 시즌에는 에티하드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